소형드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드디어 뭘 또 드디어야. 버릇이야. 이겼지 그래. 드디어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2연승. 네. 야,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잘 나가는데 리그는 왜 이래? 돌굴의 바르셀로나 챔피언스리그에서 2연승 조 1위입니다. 네. 하지만은 바로 이 라리가에서는 2승 2무 2패. 그러면서 현재 12위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초반 라리가에서 2연승을 기록했죠. 좋았는데 출발은. 2연승 기록하는 동안 7골 넣고 무실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고요. 그리고 2무 2패를 기록한 동안 3골 넣은 반면에 6골 먹었죠. 네. 아주 그냥 화끈합니다. 배부르다. 네. 자, 지난주 네. 경기 2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유벤투스전. 네.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좋았죠. 그런데 사실 유벤투스전은 아. 모라타의 오프사이드 헤트트릭이 있었고 있었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바르셀로나가 득점 기회에 비해서 결정을 못 짓더라고. 그렇죠. 이게 근데 알라베스전에서 또 똑같이 이어졌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르셀로나가 좀 잘 안 풀리고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유벤투스전에서의 소득이 있다면은 피아니치 괜찮다. 괜찮다. 아라우오 괜찮다.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에서 좀 숨통을 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말 경기 알라베스전 상대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야, 이거는 근데 감독의 전술적인 뭐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선수들이 좀 본인들의 명성에 걸맞지 못한 기량을 보여준 것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전술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메시가 이런 걸 넣죠? 그리즈만이 골 넣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좀 아쉽다. 막 이런 느낌이 들고 네투는 이거를 실수를 하냐?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기들이었죠. 네. 사실 알라베스전 제가 해설했거든요. 하셨잖아요. 뚜껑 열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네. 네 에피소드도 잠깐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해설 준비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것을 집에 놓고 갔어요. 야, 어떡해. 그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멘붕이 왔었죠. 하지만 제가 주광꾸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해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루이스 리와 선수가 31분에 선제골 넣었잖아요. 네. 그때 네투 골키퍼의 실수. 야, 진짜. 근데 저는 그런 실수가 바르셀로나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이런 축구를 하는 팀들은 그런 실수가 한 시즌에도 뭐 몇 번씩은 나오긴 해요. 물론 빈도를 줄여야 되긴 하지만은 좀 약간 세금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기도 하죠. 테오 슈탱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면서 이런 장면이 덜 나오긴 했지만 발데스 골키퍼 시절에 엄청났지. 적지 않게 봤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다만 한 골 실점하자 할지라도 더 많은 골을 넣으면 승리하니까. 그렇죠. 더 많은 골을 넣으면 될 텐데 사실은 플레이나이 제차가 알라베스의 파블로 마친 감독이 더 좋았어. 네. 파블로 마친 감독이 두 가지 신경 썼는데 하나는 알바, 하나는 메시예요. 그래서 알바가 들어오는 길목마다 에드가르를 두고서 에드가르가 그냥 알바 보고 수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가 공격적에서 한 게 없고 또 한 가지는 메시 선수가 들어올 때쯤 마타글리아 선수가 그 위치에 서 있으면서 메시가 들어오면 센터백 2명과 함께 3명이 에어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가 중앙에서 돌파하더라도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지는 못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쿠만 감독이 후반전 들어서 재빠르게 선수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가져오긴 했는데 결정짓지 못하는 모습. 물론 이제 파체코 골키퍼의 활약이 좋았다 할지라도 바르셀로나의 결정력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었고 저는 쿠만 감독에게 불만이 있다면 추가 시간에 벤치에 처앉아 있지 말고 나와서 지시를 해 이 사람아. 경기 말린 건 알겠어. 그렇죠. 근데 거기 처앉아 있으면 안 되지. 표정 완전 똥 씹은 표정으로.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좀 굉장히 선수단에게 좀 강한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왜냐면 쿠만 감독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골을 넣을 그렇죠. 수 크게 있는데 이겼어야 되는 경기고 바르셀로나가 찬스 못 잡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파체코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알라베스의 수비가 상당히 좋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즈만은 골을 얻고 그리즈만, 메시, 안수파티 모두 득점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다 놓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쿠만 감독 스스로도
살짝 열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가 시즌 초반에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이번 라운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자르 벤제마 연속골로 승리를 거두고 시원하게 이겼어요. 네, 아틀레티코 네. 마드리드가 주앙 펠리스가 터지면서 또 네.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 라운드인데 알라베스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다. 그래서 다음 경기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월 A매치 이후에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네. 그 경기가 또 위기가 되겠죠. 야, 근데 아니 생각해보면은 지금 초반에 잘 나가다가 A매치 이후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피파 바이러스에 네. 항상 걸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매치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는 봐야 되겠고 그 경기 이후로는 12월 달까지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위기를 잘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위안 삼을 만한 그런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일단 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지금 만약에 네. 챔피언스리그까지 안 좋았으면은 두 개 다 지금 미끄러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지금 2승을 챙겨가면서 좀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유를 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마 챔피언스리그하고 라리가하고 두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메시의 부진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메시 선수가 현재 공식 경기에서 3골 2개의 도움입니다. 네.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 모두 각각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네. 그리고 이 3골 같은 경우에는 모두 PK골이거든요. 네, 네, 네. 물론 올 시즌 초반 2연승 달릴 때 메시 선수의 플레이에 의해서 상대 자책골이 나오고 이런 장면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만 메시 선수가 지금까지 필드골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아쉽죠. 어색하죠, 진짜. 네, 어색하죠. 이런 시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필드골이 없어? 네, 진짜 상당히 어색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네. 메시 선수가 이적 파동도 있었고 네. 그리고 팬데믹에 의해서 상당히 프리시즌이 짧아졌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문제가 있고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현재 6경기 치르는 동안 2승 2무 2패인데 이것이 1971-72 시즌 리누스 미셀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1승 2무 3패를 기록한 이후로 시즌 초반 6경기에서 가장 나쁜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 감독들이 문제네. 네. 초반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했는데 요거와 똑같은 성적을 거둔 감독이 있습니다. 네. 2002-2003 시즌에 루이스 바날 감독. 네. 중간에 사임했죠. 네, 루이 바날 감독이 네, 그랬죠. 당시 이제 라리가 네. 6위를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하튼 시즌 초반은 안 좋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즌 초반은 안 좋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만 감독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보면 부족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겠고 그럼에도 쿠만 감독이 겨울까지는 새로운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전 시기까지는 최대한의 성적을 좀 방어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또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관련 소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지난 28일 바르토메우 회장이 사임했습니다. 내가 빵빠레를 울려. 라이브 하라 그랬잖아. 근데 안 하셨어요. 네. 못했죠. 예, 여기 때문에 못하셨는데 어찌됐든 바르셀로나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되죠. 네, 예.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네. 나서 자진 사임했는데 불신임 투표에 의해서 잘릴까봐 네, 먼저 이제 선수를 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선수였지. 네.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임 투표에 의해서 잘리는 회장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네,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뭐 팀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그거 들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 여하튼 이제 그만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바르토메오 회장이 사임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90일 내에 새로운 회장 선거가 펼쳐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월 달에 펼쳐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새로운 회장 후보가 빅토르 폰트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네, 네, 회장 네. 후보고요. 그리고 전 회장이었죠. 후안 라포르타 그리고 호르디 로세 등이 있습니다. 네. 일단 빅토르 폰트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과거의 영웅들을 모두 불러들이겠다. 네. 네, 가르디올라 감독 또는 이제 샤비 감독 네. 여기다 이제 푸열 그래서 과거의 영웅들을 다 모아서 과거의 라마시아 중심의 이 바르셀로나의 정신 크루이프이즘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장 선거가 됐을 때 누가 회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회장도 정치적인 성향이 좀 강하기 강하죠. 때문에 네.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바르토메오 회장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는 진정한 리빌딩을 하게 됐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쿠만 감독이 알라베스전 치르기 전에 또는 이제 유벤투스전 치르면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바르토메오 회장의 입지 또는 이제 그만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로 물어봤어요. 어떠냐? 근데 쿠만 감독이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야 그거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네. 구단 운영진은 구단 운영진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은 성적을 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다. 네. 나는 거기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성적이라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4억 8천만 유로 정도의 부채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급도 엄청나고 이거를 삭감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큰 위기 뭐 혹은 파산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선수단 30% 임금 삭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선수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1억 9천만 유로 정도를 좀 삭감을 해야지만 네. 재정적으로 그래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위기가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가 이런 파산 이야기까지 나온 거 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야 바르토메오가 그동안 얼마나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 돈을 바르토메오는 뿌려 제대로 한 게 왔는지 진짜. 없다니까. 아니 재정적인 걸 제대로 했어. 그렇죠. 아니면은 라마시아 출신의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끌어냈어.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선수 영입하는 것마다 1억 유로 이상을 줬지만은 제대로 효과를 보는 것도 없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근에 성적을 냈나? 그것도 아니고 충격적인 패배만 이어졌으니까 얘는 그만둬도 할 말이 없어. 이 역대급으로 외에도 진짜 야. 썰이긴 한데 언론 조작부터 뭐 여러 많이 가지 있죠. 얘기가 많아요. 네.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밤 새야 돼. 그래 주간 꿀에 어. 몇 편짜리 찍어야 돼 그래. 시리즈로. 언제 한번 바르토메오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런 사람을 위해서 특집을 해줘야 돼? 아, 야, 그런가? 짜증난다. 아이씨. 참나. 한번 네. 방송 내내 쌍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여하튼 바르셀로나가 위기입니다. 성적도 그렇고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네. 그렇고 하지만은 바르토메오 회장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들 네. 대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네. 간단하게 뭐 몇 가지 골라봤는데요. 랑글레 수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더 네. 심각한 거는 네. 렁글레 빼면 드레가 없어. 대안이 없어.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르셀로나 그렇죠. 센터백 숫자 너무 부족하다. 아 그렇죠. 수적으로 너무 부족해 네. 지금은. 수적으로 4명이 맞습니다. 야, 근데 음티티는 어. 없다니까. 얘는 아니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프랭키 데용을 내려서 쓰는 빈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유벤투스전부터 그래서 네. 알라베스전도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렁글레 수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쿠만 감독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렁글레를 빼고 프랭키 데용을 밑으로 내리는 상황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한 거죠. 네. 지금 상황으로서. 그것도 그렇고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렁글레를 빼고 프랭키 데용을 내리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긴 좋죠. 합니다. 네, 후방에서 시작하는 게. 네. 여기다 아라우도 지금 부상이거든요. 네. 유벤투스전에서 부상을 당한 바람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비 숫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 부진 중에 하나는 선수단 균형 자체가 안 맞아요. 아 그렇죠. 예, 정리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스쿼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센터백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미드필더 라인에 파이터가 있느냐? 없습니다. 도용을 내렸을 때는 미드필더 라인에 부스케츠하고 피아니치를 둬요. 그러니까 둘 다 패스가 뛰어나고 네. 공격 전개에서는 능력이 있지만은 과연 이 선수들이 중원에서 청소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에너지 높은 상대 팀하고 붙었을 때는 진짜 완전 쌈싸움 킨 거지. 네. 예. 거기다가 바르셀로나의 축구 자체가 라인 자체를 올리면서 전방부터 압박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네. 중원에서 에너지 레벨이 높은 미드필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전형적인 넘버 9형의 스트라이커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런 것도 없죠. 네, 네. 계속해서 브레이스 웨이트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좀 아프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 때문에 선수단 운영에서 문제가 좀 있고 쿠만 감독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쿠만 감독이 부임하면서 뭐 포메이션이라든지 선수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주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 지난 시즌과 같은 선수단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예,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100% 나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네. 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움티티가 들어왔을 때 주전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듣거든요. 네. 근데 움티티는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 시즌 이 선수 중심으로 수비 라인이 가야 돼. 그럼 피케하고 뭐 런글레, 피케하고 아라우오 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는데 네. 피케하고 움티티로 구상할 수 없는 거는 얘는 몇 경기 뛰다가 또 나갈 수도 있거든. 그렇죠. 이건 너무 불안한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자. 이게 시즌을 치르면서 중도에 부상당한 것도 굉장히 뭐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지만은 경기 도중에 만약 이렇게 해서 부상을 당해버리면은 또 수비에 또 교체 카드 한 장 써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뭐 저희가 바르토메우 사임 얘기는 했으니까 거기에서 재임 기간 중에 보인 만행 베스트 5, 야 이게 베스트 5인가 워스트 5인가? 얘는 그냥 재임 기간 동안 만행 퍼레이드야. 아 진짜 퍼레이드야 뭐. 야 손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 솔직하게 저는 네. 바르토메오 회장이 천운이 있는 회장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운 따랐지. 그래. 본인이 보여준 그런 야 이거 업적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어찌됐든 했던 일들에 비하면은 야 많은 걸 그래. 얻어갔어. 잘 진짜. 생각해 보세요. 산드로 로세르 회장이 개인적인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켰지. 그렇기 때문에 회장직에서 내려오면서 바르토메오가 회장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트래블을 달성해. 그 트래블 달성은 어찌됐든 산드로 로셀이 만들어온 팀이에요. 네. MSN의 힘에 의해서 네. 네이마르, 루이스 수아레스, 메시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이 트래블을 달성했어요. 그런 다음에 트래블의 바탕으로 해서 회장 선거에서 회장이 또 됩니다. 그 다음부터 온갖 이상한 짓이 이루어지잖아요. 네이마르 내보내는 문제부터 메시 이적 파동, 거기다 재정적인 문제,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르투로하고 피아니치하고 수아이티 파는 거, 네. 거기다 라마시아 선수들 무시한 거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거 그리고 한 일들도 바르셀로나 뭐 구단과 바르셀로나 팬들이 싫어할 만한 일들만 했어. 맞아. 그동안 본인들이 좀 아껴왔던 그런 선수, 뭐 유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천대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행동들을 해왔잖아요. 네. 예. 사실 바르토메우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쌍욕 특집으로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삐삐 전부 다 삐 처리만 될 것 같은데. 근데 똥을 너무 많이 쌌어. 아 진짜 너무 이렇게 운이 많이 따르는 사람도 너무나 이렇게 무능하면은 결국은 끝이 안 좋습니다. 네. 운이 이 정도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간에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이게 아니겠어요? 운이 너무 따라서 정신을 못 차린 건가? 그럴 수도 이야 있어. 진짜 내가 이렇게 해도 그냥 다 돌아가네? 이렇게 네. 생각한 걸까? 그리고 네.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지. 무슨 자기가 회장 됐다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것도 아니고 선수 영입에 1억을 지금 몇 명을 영입한 거야. 아니 미친 그렇게 거죠. 하고라도 성공이라도 했으면 모르는데. 네. 아니 야, 이미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피구가 나간 다음에 피구 나간 돈으로 오베르마스랑 사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네. 네이마르 나가서 그 돈으로 열심히 1억씩 뿌렸지만 지금 다 안 좋잖아요. 안 좋지. 네이마르 하나 있던 것보다 더 못하죠. 네. 네. 물론 이제 쿠만 형님이 네. 나름대로 좀 쿠티뉴도 좀 잘 써주고 네. 지금은 그리즈만도 좀 잘 써주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네. 쿠만 형님도 힘들다, 위험하니까 힘들다. 네, 위태하니까. 야쿠만 형님은 그리고 겨울 되면 대팔 사달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야 1월달에 조심해야 힘들다. 돼 쿠만 형님. 네. 왜냐면은 1월달에 회장 선거 있어. 야 그리고 이거 1월달까지 버틸려면은 굉장히 방어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반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네. 바르셀로나는 이제 진정한 리빌딩이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나. 다만 이제 알라베스전 같은 경기가 나오면 빡은 돈다. 이게 화가 안 될 수 없지. 그렇지만 엘 클라시코 같은 경기 나오면 빡은 돈다. 큰 호흡으로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그래 올 시즌은 나아지는 모습만 봐도 뭐 만족한다. 이런 분들이 있고 뭐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막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이 난리를 치고 시즌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승에 도전한다고? 이거 솔직히 너무 배부른 소리지.
그래도 우승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 아니 물론, 아니 우승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아니 근데 메시가 이 난리 치다가 겨우 남고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컨디션도 엉망인데 선수는 보강도 제대로 안 되고 회장 어찌됐든 간에 뭐 눈에 가시지만 나갔고 팀이 구단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여기서 선두를 달린다고? 야 이건 무슨 만화지 솔직히. 뭐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고 현실은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되 이게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1위 했으면 좋겠다. 그래 1위는 해야 돼.